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윤리위 재가동된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도영 대표가 또 해당 행위자 관련해서 영구 복당 금지 뭐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심이 아니실 걸로 믿습니다. 그 또 징계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 기간과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징계의 기준이 어떤 건지 또 공감을 살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문제겠죠. 원칙과 기준이 누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인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윤리 어제 재가동된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징계 문제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당내 다수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과연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 그까지만. 네. 저는 오감당 씨. 윤리 재가동된 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논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장동혁 대표 여기죠. 예, 해당 행위 영구 복당 금지 발언 관련해서 좀. 이따 회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어제 윤리위 가동된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나 요새 그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는 영구 복당 금지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이게 드라마가 이한희 기자도 재밌어야 보지. 재밌어서 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막장 드라마도 인기가 좋잖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보는 사람 한정돼 있지.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보는 거. 나는 막장 드라마 잘 안 봐. 또 징계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또 기간과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고 기강은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뭐 해당 행위냐 뭐 그런 거 지금 이런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광주구 호남 반도체 이쪽에다가 지금 신경 쓰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게 초점을 너무 흐리는 게 아닌가.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어 온 거 그냥 공격하고 뭔가 그걸 찾아내. 그래. 어제 윤리위 재가동된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장동혁 대표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어제 윤리위 재가동된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가 같으면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정치인데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는 영구 복당 금지 뭐 조치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무엇이 해당인가요? 그 모호한 기준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장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해당 행위인지 선관위에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주장해서 계엄이 잘 됐다라고 옹호하는 것이 해당 행위인지 무엇이 해당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징계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의원님 그 어제 윤리위 재가동됐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금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장동혁 대표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 발언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라는 거는 풀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갈등이 조장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징계를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기간과 원칙의 문제다 이런 지적도 하시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나온 게 뭐 결론을 몰라서 코멘트하기가 좀 그러네요. 의원님 이쪽이
의원님, 그 윤리 어제 재가동된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뭐 지금 뭐 많은 의원들이 그 같이 저거 하듯이 윤리위원회 하는 거는 옳지 않고 그 통합 폐합적으로 가야지 되는데 한번 지켜보자.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 이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단순하게 그 지역적인 거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얘기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아니 어제 윤리 재가동된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뭐 그 대상과 그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우선은 지금 보면 당이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뭐 중병이 걸려 있는 환자라고 치면 종합병원에 가서 과학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숙향 피워놓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에 좀 당이 좀 건강하고 건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는 영구 복당 금지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지 지금 시각이 좀 다르니까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되는지. 또 징계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뭐 기관과 원칙의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민간요법에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각도, 생각도, 상상도 막혀 있으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미래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의원님 어제 윤리위 재가동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윤리요? 왜 가동되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는 영구 복당 금지 뭐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네. 징계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또 약간 기관과 원칙의 문제다. 기강이 어떤 기강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이 하나가 돼서 내년 이제 1년여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이 화합이 되고 통합을 해서 우리 당이 지난 총선 때도 이미 스탠스 변화를 꾀하고 다 같이 하나 됐으면 지난 우리 지방선거 때 이겼었던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다시 스탠스의 전환과 통합의 그런 밑자락을 깎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징계는 결국은 내부 총질을 넘어서 내 발등에 그야말로 내 발등 찍기, 그야말로 자기 무덤 파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에서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나중에 그림이 잡아갈 수 있는 이 정도 네, 대한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건입니다.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징계 정치에 대해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오늘 정리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징계를 통한 뺄셈의 정치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 전에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 반성과 성찰을 통한 통합과 포용의 덧셈 정치를 하지 않고 다시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대안과 미래가 자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이렇게 짧게 징계 정치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짧게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도 징계 대상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말씀이신지? 징계와 관련된 제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은 당의 잘못된 노선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 그리고 지방선거의 참패 그 원인에는 잘못된 노선과 뺄셈의 정치라는 잘못된 당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가 참패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직접 저희들을 과거에 3월 달에 만났을 때 당 대표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 노선과 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언론을 막고 비판을 징계로서 만일에 대응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도 반대할 것이고 당의 의원들과 당원들도 당연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수긍하기 힘들고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건가요? 일단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징계 사유가 좀 다양한 걸로 알려졌는데 조경태 부의장 이탈표라든지 친한계 소속 의원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두에 대해서 대안과 미래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오늘 논의는 그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입장을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당은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나서서 징계 정치와 공포 정치를 통해서 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오늘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구체적으로 대표 면담을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수차례 이런 입장을 피력해 왔고 또 저희들의 입장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유튜브에 나와서까지 적시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미 방식은 직접적인 면전은 아니지만 충분히 각자의 의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원내대표께서 이미 오늘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을 우리보다 먼저 내셨지 않습니까? 징계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원내대표께서 직접 하셨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선수별 이렇게 오찬이나 만찬 자리를 가지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데 저도 직접 그런 자리에서 징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임 소속의 의원들도 그런 기회에 말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원내대표 본인 스스로가 원내를 아울러 가야 되는 통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뜻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됐죠. 오늘 주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좀 평소보다 길었던 이유는 입장 정리는 징계 정치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당의 개혁과 쇄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와 쇄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프로그램은 저희 간사단에서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짜보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의 실무적인 논의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당 지도부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노선과 당 운영의 방식으로 가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과 미래 차원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당 개혁 그리고 당의 운영과 관련된 방식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의식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